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조용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하는 일이 자꾸만 꼬인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평안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다면 우리가 무심코 집안에 방치해 둔 바로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두는 물건 하나가 귀한 복을 술술 새어나가게 만들고 대신 그 자리에 불행을 불러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새해가 밝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이 시점에 여전히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목록을 싹 다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건강과 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엊그제 새해 첫 해를 보며 소원을 빈 것 같은데 벌써 일상의 분주함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덱벽이나 탁자 위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아직도 지난 2025년의 달력이 그대로 걸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1월이 되었는데도 12월 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두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깜빡하고 달력을 넘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철 지난 달력이 우리 집안의 행운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섬뜩한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매일 눈으로 마주하는 달력은 시간과 기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달력을 계속 걸어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기록에 관한 물건을 잘못 사용하면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옛 속설들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좀 깨름칙할 수도 있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쓸모없어진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운 새 달력을 걸면서 우리 마음가짐도 산뜻하게 새 출발하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집안 분위기도 한결 정돈되고 말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집안에 두면 불운을 가져온다는 물건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나 다 비슷한가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도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9가지 아이템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때가 지난 달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새해맞이 집안 정리가 채 끝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집 정리를 좀 서두르라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참고하시면서 집안을 한번 둘러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력 말고 또 어떤 물건들이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맡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물건은 바로 시계입니다. 여러분 댁에는 시계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벽시계도 있고 탁상시계도 있고 또 손목시계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전지가 다 되어서 멈춘 채로 벽에 걸려 있거나 고장이 나서 서랍 속에 처박아둔 시계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력과 마찬가지로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풍수질이나 여러 속설에서는 시간을 다루는 도구는 항상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멈추어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에너지가 정체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은 집안에 활기찬 기운이 막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깨지거나 망가진 물건을 집안에 두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멀쩡하던 물건이 깨졌다는 것은 무언가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다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집안의 시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멈춘 시계가 있다면 당장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만약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난 시계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새 배터리를 넣어서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는 아주 좋은 신년맞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멈췄던 시계 바늘이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쩌면 조금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리되지 않은 침구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몸만 쏙 빠져나온 채로 이불이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전쟁 치르듯이 출근하고 학교 가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이불 정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정리되지 않은 침대는 잠을 못 이루게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 특히 침대는 풍수지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공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편안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풍수에서 침대 위치를 정할 때 문이 바로 보이지 않게 하라거나 머리맡이 차가운 욕실 벽과 맞닿지 않게 하라는 등의 원칙들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숙면을 취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잠자리가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귀찮더라도 꼭 침대 시트와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쾌적하고 정돈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따라해서 절대 손해볼 것이 없는 건강 수칙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이불 정리를 못하고 나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반듯하게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까지 정돈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식물입니다. 집안에 화분 가꾸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초록색 식물들을 보면 눈도 편안해지고 공기 정화도 된다고 해서 정성껏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화분 몇 개를 키우고 있는데 새잎이 돋아나면 그렇게 기특하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집안 분위기를 원한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들거나 죽어버린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바쁘다거나 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베란다 구석이나 거실 한쪽에 말라 죽은 화분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집에 죽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죽은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고 와서 집안 전체의 기운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굳이 풍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은 채 방치된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에 잎이 누렇게 떠서 시들어가거나 이미 바싹 말라버린 식물이 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대청소 때 화분 정리 항목을 꼭 넣어서 집안에 생기 넘치는 식물들만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독특한 모양 때문에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선인장 애호가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풍수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자면 뾰족하거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집안에 두기에 썩 좋은 식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뾰족한 가시가 나쁜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날카롭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속설일 수 있습니다만 굳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집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단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미입니다. 장미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있지만 장미는 예외로 칩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미꽃이 주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지요. 그러니 혹시 집안에 식물을 들이실 계획이 있다면 이왕이면 잎이 둥글고 넓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엽식물 위주로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인장이나 가시 있는 식물을 꼭 키우고 싶으시다면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거실보다는 베란다 창가 쪽이나 외부와 연결된 곳에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흔들리잖아 동물의 박제 장식물 그리고 너무 파괴적인 그림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흔들리자는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앉아서 쉬시기에 참 좋은 의자입니다. 저도 흔들리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빈 흔들리자입니다.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빈 흔들리자가 혼자서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양의 공포 영화에서나 자주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의 오랜 전설에 따르면 빈 흔들리자에는 악령이 와서 앉기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전설일 뿐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집에 흔들리자가 있다면 평소에는 인형이나 쿠션 같은 것을 올려두어서 비어있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박제 장식물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가정집에서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부의 상징처럼 거실 벽에 사슴머리 박제나 꽁 박제 같은 것을 걸어두는 집들이 꽤 있었습니다. 앞서 죽은 식물도 불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동물의 사체를 박제해서 만든 장식물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을 집안에 그대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보기에도 그리 편안하지 않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림을 걸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림을 고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파선이 그려진 그림이나 전쟁터의 전투 장면처럼 너무 파괴적이고 우울한 장면이 담긴 그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림은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물건입니다. 좋은 기운을 집안에 들이고 싶다면 밝고 온화하고 평화로운 풍경 하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을 걸어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림이 최고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집안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과 물건입니다. 혹시 실내에서 우산을 활짝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축축해진 우산을 말리기 위해 현관이나 거실에 활짝 펼쳐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속설 중에는 실내에서 우산을 펼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비 맞아 젖은 우산을 펼쳐서 말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뜨거운 태양이나 비바람 같은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를 집 안으로 가져와서 펼치는 것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수호신의 보호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굳이 집안에서 우산을 활짝 펼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물기를 잘 털어서 베란다나 현관 구석진 곳에 세워두거나 우산꽂이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녹색 페인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집안 벽지나 가구 중에 녹색 페인트로 칠해진 것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녹색이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어서 인테리어 색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18세기 서양에서는 녹색 페인트가 미신을 넘어서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녹색을 내기 위해서 비소라는 맹독성 물질이 들어간 염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페인트를 칠한 벽에 습기가 차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공기 중으로 유독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녹색 염료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이 아름다운 녹색 염료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녹색 벽에 대한 공포와 불길함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페인트나 벽지에는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서양에서는 여전히 집안에 녹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색이 한때는 가장 위험한 색이었다니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집안에 두면 좋지 않다는 물건들에 대해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철 지난 달력부터 멈춘 시계, 정리 안 된 침구, 죽은 식물과 선인장, 그리고 조금은 으스스한 흔들의자와 박제,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우산 펼치기와 녹색 페인트 이야기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아이고, 우리 집에 저런 거 많은데 큰일 났네 하고 걱정부터 앞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드리거나 겁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속설이고 미신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 무슨 큰 변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런 공간에 낡고 고장나고 죽은 기운의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물건들이 자꾸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싱그러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물건들을 정리하라는 것은 단순히 미신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우리 삶의 운명도 좋은 쪽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시간이 되실 때 집안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벽에 2025년 달력이 아직도 걸려 있다면 기분 좋게 떼어내시고 새해 달력으로 바꿔 걸어보세요. 서랍 속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새 건전지를 넣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베란다 구석에 방치된 시든 화분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잘 정리해 주시고 대신 잎이 넓고 푸른 예쁜 화분 하나를 새로 들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일어나시면 이불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집안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우는 삶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곧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비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집안도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워진 공간에 여러분이 바라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쾌적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